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은 피해 주시고요. 대신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소통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많은 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여운철 본부장이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20년을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 새로 낙동강 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1월 1일자 발령 받고 약 한 3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 건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좀 바쁘게 좀 움직였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5개 공원 권역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실제로 우리 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소년 그 야구단부터 해서 또 청소년, 장년층, 그리고 파크 골프를 이용하시는 네. 노년층까지 네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과연 어떤 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그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취임하시고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시고 그 생태공원을 다 다니시면서 남녀노소를 직접 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직접 보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이런 기사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나 어떠한 부분에서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자체가 5개, 5대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네. 실은 어느 공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어떤 공원에 못지않게 입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어떤 네. 공원입니다만은 실은 퀄리티가 높은 그 부분에 대한 반해서 이용하는 어떤 이용률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실은 많은 분들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밖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맑은 공기를 통해서 힐링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정서적인 어떤 부분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낙동강 관리본부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조를 가지고 어떤 공원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 환경을 좀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이 또 홍보하시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시고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부산의 좋은 그런 생태공원들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관리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무원들 조직이 좀 그렇습니다. 뭐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네. 있는 부분이 가장 어떤 단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오늘 지금 TV로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앞전에도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우수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한테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우리 이 낙동강 둔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네. 건강이 정진되고 그 정진된 건강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네. 이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어떤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5대 공원별로 특화를 좀 시킬 겁니다. 화명부터 이제 화명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면적 자체를 볼 때는 가장 적습니다만은 이용률을 볼 때는 어떻게 단위 면적당 이용률을 볼 때는 화명 그 생태공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면적은 적지만 이용하는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북구청에서도 사업 뭐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북구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거기는 그 운동과 힐링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네. 부분. 그다음 삼락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우리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삼락입니다. 네네. 삼락이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면적 자체도 가장 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 볼 때는 가장 또 크지만 남아 있는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삼락입니다. 네. 삼락인데 거기도 실은 이용 계획 단순한 이용 계획수로 보면 가장 많은 이용 계획수를 가진 부분들이 삼락입니다. 네. 면적도 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 면적당 비교하면 화명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제 접근성이 이제 경전철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일반 버스 네.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파크 골프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50대, 60대, 네. 70대, 80대까지 이렇게 많은 어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이제 강 넘어 이제 우안 쪽에 넘어가면 이제 대저 부분도 실은 이제 강 우안 쪽에는 대저라든지 그다음에 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좀 많이 없습니다. 네. 없는 부분이 이제 그 접근성 자체도 떨어지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서부상권 개발 이제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명지 국제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뭐 명지 국제도시는 거의 완성 단계고 에코델타 시티는 지금 현재 기반을 조성하는 네. 부분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 맞춰서도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네네. 이후에 어떤 부분을 으로 어떤 공원을 그 조성 방향을 가야 될 것인지 이제 네네.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 이제 두 개 공원은. 네. 그다음에 이제 얼숙도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어떤 뭐 특화된 부분이 이제 철새고 습지고 네. 또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교육과 이런 어떤 연구, 전시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나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개 권역별로 어떤 뭔가 다 차별화된 어떤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일단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가 말씀해주셨던 5개의 생태공원을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데 5개 생태공원의 그 면적도 상당히 넓죠. 우리 뭐 면적으로 보면 1,480만 평방미터.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공원이 네. 거의 한 1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시민공원의 한 30배 정도 그렇군요. 된다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공원의 주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143만 평방미터에 걸쳐져 있는 일반적인 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힐링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떤 유지 관리 네.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수상 레포츠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생태 교육을 통한 그러니까 그 생태 교육이라는 부분도 얼죽도에 국한된 된 것이 아니고 네네. 삼락과 함양과 대저와 맥도가 다 같이 있는 5개 권역 자체는 각각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주요한 낙동강관리본부의 어떤 업무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5개의 생태공원 관리는 물론이고 낙동강의 수질 개선 그리고 어떤 생태계 연구 조사 등이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 낙동강 수질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또 본부에서는 주로 어떠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수지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 본부 차원에서 낙동 원수를 어떤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분야에서 조금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제 낙동강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경상남도 양산 경계부터 해서 낙동 화구까지 네. 이 걸쳐져 있는 이 부분들이 저희 이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 뭐 환경부라든지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물 부분도 일원화되다 보니까 네. 국토부하고 큰 틀에서 보면 수질의 원소의 관리 자체는 이제 우리 환경부 산하 뭐 했던 환경부하고 낙동 유역청의 업무고 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가 양산부터 해서 그 우리 하구원 끝자락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상류 쪽에서 또 흘러내려오는 각종 이제 부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색강에서 유출되고 있는 네. 폐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론을 이제 저희들은 드론을 띄워서 네. 우리가 장년청이 이제 참여해서 드론을 띄워서 어떤 감시하는 이런 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어떤 오폐수의 관리, 그다음 연중 발생되는 특히 이제 여름 하절기에 네. 하절기에 우수가 강우량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부유물질 이런 것들을 어떤 바로 즉시 제거해서 어떤 처리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이제 저희 낙동 본부의 기능이고 네. 낙동 원수의 어떤 관리 자체는 저희 영역으로서는 좀 뭐 감당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네. 국가 중에서도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환경부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 서포팅 해주는 네, 이런 네.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질 개선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동강 수질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리라 믿고요. 또 시민이 아름다운 낙동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 부산시와 북구와 협력해서 강 마리나 사업도 추진하겠다. 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강 마리나 사업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강 마리나 사업 자체는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어떤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인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얼숙도라든지 삼락 생태공원과 또 화명 생태공원까지 포함해서 강 마리나 조성 사업 자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제 화명 생태공원 앞쪽 부분에 감동진 문화 포구 사업 자체를 올해 발주를 합니다. 네.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 시와 또 저희 건설본부 그다음에 북구청이 같이 동참을 해서 네. 만들어가는 어떤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이 사업 자체는 예전에 이제 강 나루터가 북구 구포에서 그 대저 쪽으로 연결되는 포구가 있었던 겁니다. 네. 포구 자체 어떤 그 부분을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어떤 사업으로서 옛
예전에 있던 폭우에 있던 그 어떤 부분들을 또 재현시키고 또 거기는 또 노을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네. 비춰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구포역에서 바로 접근하기도 쉽고 하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또 좋은 호응을 네.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화명생태공원에서 구포나루 축제에도 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사업이 시행된다면 네. 보다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낙동강의 수질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죠. 네. 을숙도 관리도 역시 본부에서 맡고 계시는데 을숙도 관리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을숙도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그 유명한 철새 도래지이고 네. 철새 도래지 하나만을 볼 때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그 우수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간 약 한 57만 명 정도가 2019년도 기준에서 한 59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 부산의 생태적인 보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철새들도 중요합니다. 철새들도 중요하지만 또 겨울철, 뭐 철새가 겨울에만 오는 거 아니면 사철 다 옵니다만 가장 개체수가 많은 부분들이 겨울입니다. 네. 겨울인데 제가 좀 부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다 많은 시민들, 보다 많은 국민들, 보다 많은 관광객, 국내 관광객들이 와서 저 진귀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데 그 하는 것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철새들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철새들이 먹이 활동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보고 또 국내 관광객들이 보엽 주모로 해서 부산이 정말 동무상권에 진짜 고층 빌딩만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생태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꼭 한번 부각을 한번 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을숙도 그 낙동강 하구에 에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교육의장으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에코센터의 어떤 프로그램들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시 관련되는 팀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실은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이제 보니까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교육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걸 그 유치원, 초등, 중등, 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계층별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가야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원하고 을숙도 에코센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뭔가 이런 우수성 자체를 우리 시민 자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거의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분을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마 4월 초 정도 되면 전반적인 어떤 교육과 전시에 대한 현재까지 해왔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성을 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좀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이 우리의 생태 환경의 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기대해 보겠고요. 또 생태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작업 역시 본부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계 연구 조사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석박사가 한 5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류 전문가, 또 식물 전문가, 또 저서류 관련 또 전문가, 또 섭지 관련 전문가 이렇게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원을 통해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이제 저희들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책들이 한 25종류가 네. 있습니다. 네네.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땅 낙동강 삼각주라고 하는 이런 책부터 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저서식물부터 해서 식물부터 조류부터 섭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개체수가 계속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체수가 자꾸 주는 어떤 네. 어떤 꼬리맹주나비라든지 이제 우리 보면 곤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우리가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쇠제비 갈매기 같은 이런 개체들이 이제 거의 계속 그 멸종 같은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 사업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저 가시연꽃 같은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이런 것들.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그런 생물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보다 좀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이렇게 자꾸만 사라져가는 그런 생물들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5개 생태공원에 대해서 쭉 그런 특성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였죠. 화명생태공원에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장소를 옮겨서 최초로 야외 무대에서 펼쳐졌고요. 또 삼락 생태공원에서는 매년 부산 락 페스티벌이 또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공원에서 대규모로 이런 열리는 콘서트에 대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에 많은 팬과 시민들이 방문을 하시고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 입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네. 공원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감사하고 네. 또 저희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행사,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아시아 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규모가 큰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서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실은 시내 한복판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즐기는 분들은 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소음으로 들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이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락 페스티벌 자체는 생태공원에서 생태공원적으로 예, 또 확 이렇게 트인 곳이니까요.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네. 우리 저희들이 이제 제한된 어떤 건물이 아니고 노천에서 네. 해서 월을 이제 인위적인 월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벽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을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뭐 약간의 어떤 관리하는 어떤 잔디의 어떤 뭐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잔디 공간이고 이거야 뭐 다시 네. 우리가 복구하면 되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원아시아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마 또 저희 뭐 화명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접근성 자체가 조금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번에는 다시 이제 아마 시내 쪽 네.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주경기장으로 다시 뭐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이동하는 있군요. 것 같은 이렇게 네.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축제도 즐기면서 네. 또 축제가 끝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바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낙동강관리본부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으로 또 이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서 갖고 계신지도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 140,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만 되는데 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생태적인 어떤 자연 상태를 보존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 면적의 한 80%는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네.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 자체가 운동 시설, 힐링 뭐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떤 레포츠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뭐 차지하는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생태 관련하는 이런 부분들, 공원과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보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서부상권 자체가 완벽하게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조성되는 과정을 이제 보면서 단계 점진적으로 또 인간이 차지해야 될 부분, 또 동식물이 차지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은 어떤 조심스럽게 네. 접근해서 조화롭게 그 부분들을 개발과 어떤 보존을 보존을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네. 아닌 다른 본부장이 오더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한 20% 면적 부분도 과히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 면적에 실은 이제 우리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부터 네. 한 유아부터 해서 80대 노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태공원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낙동강 본부의 본원의 역할, 다양한 계층에 대한 부분, 특정한 계층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으로서 네. 발전시키는 것들이 낙동강 본부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보존과 개발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여운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현재 온라인에서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이 시작돼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당분간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현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